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6월 3일 지방총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오늘 5째가 되는 날입니다. 잠실의 송파구 일부 투표장의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일파만파 전국으로 항의가 속출하기 시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는 50개 지역구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조사에 의하면 70군데가 넘는다. 그래서 투표지 부족 사태, 이거는 부정선거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그 국민의 권리 행사의 첫째는 지도자와 그리고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권이다. 선거권 침해는 결국 국민 주권 침해다. 국민 주권 침해에 크고 적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잠실 사태는 규모뿐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참고 견디고 없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합동수사반에서 수사하라. 웃으면 안 되는데 검찰은 실제로 없어졌고 그 경찰 이재명 씨 국민 농락하는 거요? 그 경찰이 이걸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를 현행범이 아닌 걸로 조작하고 내세웠잖아요. 그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부의 장, 입법행정사법 대법원장까지 모아가 무슨 대책을 협의한다. 이럴 때 이 전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5째 잠실 개표장을 점령해가지고 항의 집회를 계속하는 그 근본 이유 중에는 결국은 이재명 지배 아래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각종 헌법 문란 행위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야. 입법행정 사법부 없어. 무법천지야. 이재명 마음대로야. 말 한마디로 스타벅스를 포격하라 그러면 포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불법 선거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이 젊은이들이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어떤 요소 때문인가? 그가 21대 국회 후반부부터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된 이래 만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국회를 장악해서 헌법 문란 행위 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각종 특별검사법 전부 위헌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선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권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가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번 이 덫에 단단히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이재명 개인의 일대 전환이 있기 전에는 이게 수그러들 수가 없고 이재명 자신은 일대 전환을 기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그 진전 상황이 어느 시점에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귀결점은 결국 이재명의 불행, 이 정권의 불행이라는 귀결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현장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못 갔는데, 저처럼 잠실 현장에 가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안 간 비교적 나이 든 사람들도 심정적으로는 그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있다. 경찰 수산으로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가 34,500명이다. 웃기는 얘기야.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따진다면 민심의 절대 다수가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 주장에 전부 동조하고 있다. 저는 6월 4일 개표가 끝나고 이 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당 대결이 아니고 민심과 이재명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민심에 그의 제동을 걸고 그는 결국은 민심에 졌다. 이재명은 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일, 헌법문란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똑똑히 깨달아야 돼. 그 일부 우파 유튜브들은 뭐 16개 자치단체, 광역단체장 중에 뭐 5개 주요 장태장을 확보했으니까 뭐 절반의 승리 아니냐. 이 조선일보가 절반의 승리라고 보도했어. 이건 아마 국민의힘당 쪽도 절반이고 이재명도 절반이라고 보도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재명이가 진 선거입니다. 졌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폭발되고 이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고 그 젊은이들의 행동이 옳다면 우리가 가슴과 가슴으로 현장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응원하고 마음을 전부 합쳐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선거에 방송 3사 공중파, MBC, KBS, SBS, 그리고 JTBC 선거 결과 주요한 부분에 전부 오판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가 되고 말았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돼. 발표 시점이 6시인데 6시에는 투표장에 투표 마감 시간이 6시니까 그 시점에 투표장 안에 들어있은 사람도 있고 줄을 선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이미 내가 찍을 후보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면 좌절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투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표에도 영향을 줘. 아니 방송사 출구조사에 우리가 진다고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안 들여다봐. 그러니까 무책임한 출구조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사과한 방송사가 한 군데도 없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반드시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 환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가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푹푹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에 감추고 억누르고 국민을 기만했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 끝난 후에 어떤 강요급 인사, 제가 이름을 지금 깜빡했는데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 이번에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미친 소리지, 미친 소리. 내란 동조 세력, 거기까지 내란 동조라고 하는 걸 써먹는 거야. 그리고 어저께는 그 현장에 나와서 이 집회를 보고 강경파 어떤 젊은이가 얘들은 뭣도 모르고 이 집회를 하니까 탱크로 밀어붙이자.
탱크로 밀어붙이자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경험상 4.19 때도 그렇고 60항쟁 때도 사태가 급박해지면 이런 엉뚱한 소리로 자기 보호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전부 헛발질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재명은 계속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다.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태는 그냥 이런 상태로 가다가 슬며시 가라앉을 사태가 절대로 아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를 강행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어보나 마나다. 물어보나 마나다. 나이든 나 같은 사람도 이제 모두 젊은이들 현장에 다 나타날 것이다. 이번 이 사태는 육공화국 설립한 이래의 39년 만에 처음 있는 국민 주권의 구체적 침해 행위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참느냐? 더더구나 자라는 세대들이 이를 어떻게 묵인하고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이번에 우리에게 던졌다. 그 결말은 결국은 한국 민주화의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